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 광주TV의 광주일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15세에 20년 납으로 가입하고 55세 또는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때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단순히 그분께만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자녀분의 연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마침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플랜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 요건 확인 및 직접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플랜 선택의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볍지만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세 남성이 20년 납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 55세 때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게 유리한지, 65세 때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해주셨을 때 저는 단순한 연금액의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시간이 먼저냐, 연금 지급률이 먼저냐, 바로 이 느낌이 바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시간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15세 남성이 55세 때 개시를 하게 되면 40년이 경과된 후고요. 65세 때 연금을 받게 되면 50년이 경과된 후입니다. 55세 때 연금을 딱 개시하면 65세 때보다 10년 먼저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이 10년 먼저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총 연금액이 많을까? 아니면 10년을 늦게 받더라도 높아진 요 연금 지급률에 내 연금을 투자해서 받는 게 더 연금액이 많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단순한 연금 비교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을 비교해서 오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5세 남성입니다. 100만 원씩 20년간 불입을 하고 초기 집중 강화용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거를 가정을 해서 제가 샘플 제안서를 두 가지 작성하게 되었고요. 이쪽에 있는 제안서는 5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시고 이쪽은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5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연금 기준 금액은 6억 50만 원이 발생하고요. 65세 때부터 개시하는 두 번째 플랜은 연금 기준 금액이 무려 7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하죠? 자, 두 상품 모두 다 초기 집중 강화형이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고 80세까지는 이처럼 집중적으로 많이 받고 81세 때부터 종신토록은 그 절반만 받는 플랜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55세 때부터 80세까지 무려 289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81세부터 종신토록 144만 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65세 때부터 초기 집중 강화형으로 받았을 때 연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5세 때부터 80세까지는 와우, 426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81세가 지나서 종신토록은 21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다. 굉장한 수치죠. 한 개의 연금 상품으로 이 정도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단리 5%를 최저로 보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들이 연금액으로 산출하는 게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게 유리한 겁니까? 이렇게 받는 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다음 장에 제가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5세 때부터 개시한 첫 번째 플랜은 1년간 딱 받으니까 56세 때 3,474만 원을 연금액으로 수령을 받게 됩니다. 65세는 아직 개시를 안 했죠? 55세에 연금 개시를 했던 첫 번째 플랜의 원금 회복 시점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죠. 100만 원씩 20년간 불입을 하셨으니까 62세면 2억 4천을 모두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55세 때 연금을 개시해서 62세까지만 연금을 받아도 그간 불입했던 납입 원금을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는 플랜, 그것도 확정적으로 말이죠. 이때가 됐어도 아직 두 번째 플랜에서는 연금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65세가 됐어요. 두 번째 플랜에서 연금을 개시합니다. 매월 400만 원이 넘는 연금액을 쭉 받게 되면 1년 딱 받았을 때 연간 5,1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두 번째 플랜이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70세, 5년 만에 당연히 원금이 회복됩니다.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5년이면 회복되시겠죠? 70세에 2억 5천만 원이 넘는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시고, 이 동일한 시기에 첫 번째 플랜을 보니 와, 70세 때 5억 2천만 원이 넘는 연금액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플랜 모두 초기 집중 강화형으로 제가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기 집중 강화형은 80세까지 집중적으로 연금을 드리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플랜이죠. 80세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81세가 되셨을 때 첫 번째 제안서는 9억 원이 넘는 연금액을 누적으로 수령하셨고, 두 번째 플랜은 81세가 됐을 때 8억 1,800만 원까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십니다. 언제까지 수령할까요? 사망하실 때까지 수령하시죠. 자, 81세가 넘어가게 되시면 앞선 연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하더라도 종신토록 연금액이 나오는 내용은 두 플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을 쭉 받으시는데 첫 번째 플랜과 두 번째 플랜의 연금액의 누적액이 역전되는 시점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92세가 됐을 때 첫 번째 플랜은 10억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누적 수령하시고, 두 번째 플랜은 10억 9,900만 원까지 약 11억 원에 가깝죠. 이 금액을 누적으로 수령하면서 92세 때 누적 연금액이 역전되는 시점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 플랜이 100세까지 누적 연금액이 무려 7천만 원이나 더 많죠. 그런데 이러한 비교 내용을 보고 두 번째 플랜이 무조건 유리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라면 첫 번째 플랜을 반드시 선택한다라고 굳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자식들의 세대에 노후 준비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입장인 거죠. 15세 때 20년 납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55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하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누적 금액이 노령기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92세까지는 어마어마한 누적 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플랜이 55세 때 시작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참 재미난 비교인데요. 이 비교에는 사실 변수들이 많아요. 이게 유리하다를 따질 수 없는,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15세가 아니라 25세라면 어떠한 플랜이 유리할 것인가? 21세의 자녀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60세 때 연금 개시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안서를 딱 보니 연금액이 상당하겠죠. 당연히. 무려 4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 60세 때 연금 개시를 하는 게 아니라 1년만 뒤에 61세 때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장기유지 가산율을 득템하실 수 있죠. 장기유지 가산율은 20년, 30년, 40년이 경과되셨을 때 유지 보너스를 드리는 제도인데 21세라면 1년 차이로 장기유지 가산율을 적게 받으시는 게 너무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60세가 아니라 61세 때 개시하는 플랜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장기유지 가산율은 3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겠죠, 차이가. 두 번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플랜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단리 5%를 최저 보증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 연금액에 대한 변수가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DGB 그랑에이지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KDB 확실한 미래는 투자 실적률이라고 하는 비율로 연금액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앞선 자료에서는 초기 집중 강화형으로 제가 상품을 비교해 드렸는데, 만약 고객분께서 기본형으로 가입하기 원하실 경우에 또는 초기 집중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해 본 후에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플랜 선택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고객분들의 상품 선택의 입맛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플랜으로 제안을 드릴 수 없는 게 이 연금보험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보다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내 자녀에게 또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찾아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금은 어린 자녀분들만 준비하시지 않죠. 사실상 부모 세대인 분들이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교는 자녀 세대의 연금액을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40대, 50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